안녕하세요. 소금바우 채널입니다. 환영하고요.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소금바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활동한 고비 사막 더러너 고비 아이막의 중심 도시 도청 소재지 생산드로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얘기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고비 사막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이야기 보따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울란바토르에서의 이야기는 뭐 차차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달 동안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교육을 했습니다. 예, 코이카에서는 그 나라에 파견되면 그 나라 현지 적응을 위해서 2달 동안 어학 교육을 시키거든요. 거기 몽골 울란바토르에 몽골어 어학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생산도도 오늘 처음 가는 것은 아니고 2주 전에 현지 파악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가는 것은 완전히 거기 2년 동안 살려고 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필 그 일이 안 되려고 제가 가는 날이 설 전날입니다. 몽골도 설날이 큰 명절이거든요. 거기서는 그 설날을 차강사르라고 부릅니다. 차강은 흰색이고 사르는 달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도 사르고 한 달, 2달 하는 것도 사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달. 그래서 새해 첫 달은 흰색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나요? 몽골 땅은 엄청 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7배가 넘으니까요. 이 동에서 서로 2000km가 더 되죠. 그리고 남북으로는 1000km가 더 됩니다. 이렇게 넓은 땅. 제가 오늘 가야 되는 곳이 저 남쪽에 있는 생산드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을 사람들이 헷갈리게 부르잖아요. 누구는 샤인샨드 그러고 누구는 생산드 그러고, 요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몽골은 사회주의 혁명 이후 러시아 글자를 도입해서 쓰거든요. 러시아 글자를 키릴 문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몽골 고유 문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보다 200년 먼저 나온 고유 문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배우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키릴 문자로 몽골어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키릴 문자로 쓰면은 저기 이상한 글자가 나왔네요. 읽기 어렵죠? 이게 생산들을 키릴 문자로 러시아 글자로 쓴 거고요. 요것을 영어로 쓰면은 요렇게 됩니다. 샤인샨드. 그래서 사람들이 샤인샨드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미는 뭐냐면 생은 좋다는 말입니다. 좋다. 그리고 샨드, 요것은 사막이니까 샨드가 모래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아닙니다. 샘입니다. 샘. 그러니까 저기 좋은 샘, 맑은 샘, 생산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명 이름이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가 큰 바다였대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이제 물이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커다란 이 바다 같은 호수가 되어 있으니까 사막의 오아시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물이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된 거거든요. 이게 움푹 들어가면 이 바람이 이렇게 바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항상 바람이 불어요. 같은 방향으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움푹 들어간 곳은 그런 바람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현지 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드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 지도를 보면은 샤인샨드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에 다 중독되어 있어요. 예, 덮어놓고 그냥 그 샤인샨드라고 번역하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는 틀린 거잖아요. 그게 생샨드 이래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웃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몽골에서 키릴 문자 쓰고 영어 알파벳은 뭐 중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오래 썼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서양 사람들 거가 이게 별로 이렇게 허접합니다. 말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표현 못해요. 그래서 야, 새삼스럽게 그 한글의 우수성을 깨달은 거가 되었습니다. 사막의 길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길은 있습니다. 요게 이 사막의 길. 몽골에 가면은 그러니까 요 길을 보고 사람들이 그 몽골 풍경을 잊지를 못하잖아요. 끝없는 길, 아무도 없는 이 길을 한번 달려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도 몽골에 가서 탁 반한 거가 그거거든요. 이 길을 보고 끝없이 쭉 가는 길. 그걸 보고 이제 반한 건데 이 길을 몽골어로 짬이라고 합니다. 짬. 짬을 내자? 그런 건가? 그게 아닙니다. 이게 키릴 문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요 3자 같은 거가 있네요. 이 3자를 물어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방학 여름 휴가 때 이제 선생님들이 관광을 와가지고 조금 이제 안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간판에 이 300이라고 써 있는 그 간판들이 꽤나 있어요. 그거가 뭐냐면 요 글자거든요. 요거하고 O 두 개 붙으면 300이 됩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고 물어봐요. 300이 도대체 뭐냐. 그런데 그거가 이제 뒤에 이제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또 기억이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그라는 것인데 이제 밥을 말합니다. 밥을 말하는 건데 식당이죠. 식당을 저그라고 이제 쓰거든요. 그런데 요 글자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3이 아니고 요것은 째라고 합니다. 째. Z. Z. 이게 째인데, 제로 부르면 안 됩니다. 째. 몽골 말이 제도 있고, 째도 있고, 채도 있고, 그러니까 지읒에서 파생된 글자가 참 많습니다. 칭기스칸인데 우리는 징기스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간 발음도 이게 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 시간에 몽골어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배운 겁니다. 째. 자, 한번 해보실까요? 째, 임. 그러니까 짬이 됩니다. 짬. 자, 짬을 내서 짬을 걸어 가겠습니다. 짬. 자, 해보세요. 짬. 철도. 이것은 철로 만든 길이잖아요. 철은 투모로입니다. 길은 짬입니다. 그래서 투모로 짬. 철도를 투모로 짬이라고 하고 철도 회사도 투모로 짬입니다. 투모로 짬. 울란바토르에는 칭기스칸 광장이 중심에 있어요. 여기는 뭐 다 가봐야 됩니다. 칭기스칸, 어마어마한 칭기스칸이 탁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이 딱 있는데 이런 광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큰 길이 있습니다. 주도로죠. 주도로. 종로 같은 겁니다. 종로 같은 큰 길이 있는데 지도에 보면은 피스 에베뉴라고 써 있어요. 구글 지도에.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을 피스 에베뉴라고 안 부릅니다. 그 이름 지어줘도 안 써요. 자기들이 지은 이름 써요. 이게 뭐냐면 짬이잖아요. 짬인데 가운데 있는 짬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투부입니다. 투부.
그래서 투부짬이라고 합니다. 투부짬. 이 투부짬에 중요한 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만 쭉 당기면은 몽골의 그 울란바토르 가서 그 대부분 그 구경할 것은 다 합니다. 그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투부짬 요게 있는 거가 요 징기스칸 광장. 광장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 탈배라고 하거든요. 탈배. 그래서 칭기스칸 탈배 이렇게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게 수아바타르 탈배였거든요. 수아바타르는 몽골 그 독립하는 초대 대통령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칭기스칸 탈배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몽골 사람들은 그 칭기스칸 탈배 이렇게 안 부릅니다. 탈배 그럽니다. 그 탈배 그러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울란바토르에 혹시 가면은 택시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사한테 탈배 그러면 알아서 갑니다. 자, 이 탈배에서 투부짬을 따라서 동쪽으로 쭉 가면 한 3, 4km 정도 가면 큰 사거리 나오고 또 거기 지나가면은 노타리가 있고 거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이 아니네. 터미널 있어요. 터미널. 몽골은 자유여행이 힘들어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교통편 때문에 그렇죠. 물론 거기 가서 그 차를 빌려가지고 다니면 되긴 하는데 거기 대중교통은 그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울란바토르는 시내버스가 많이 있습니다. 노선도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서울과 거의 버금갈 정도로 그 시내버스 노선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안내편입니다. 안내판. 요게 전부 다 키릴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안 씁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영어도 써 있고 일본말도 써 있고 중국말도 써 있고 그런데 여기는 오로지 키릴 문자만 써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다 중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하나도 못 읽어요. 거의 문명이나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간선버스, 광역버스죠. 요것은 아이막 투브까지만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막 도청 소재지까지만 가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사리 그 아이막 투브까지 이 버스 타고 갔어요. 버스비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어디나. 좀 더 되긴 하는구나. 그 먼 데는. 그런데 그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 관광지는 그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구성탱이 있으니까. 거기 가려면 이제 수십 킬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또 택시 빌려야 돼요. 야,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광에 다 패키지로 가는 게 낫죠. 한번 이렇게 제 친구들 왔길래,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자유여행이다 하고 댕겼어요. 그랬는데, 어차피 관광지는 패키지로 가나, 내가 찾아가나, 그게 그거예요. 거기밖에 못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요. 이거 뭐야 도대체가 패키지 가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멋쓰겠습니다. 코이카단원이 이동할 때는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써야 됩니다. 택시 타고 그러고 다니면 안 돼요. 그게 규정입니다. 이게 봉사자 신분에 맞게 해라. 그리고 비용 절감. 야, 이게 큽니다. 영수증 갖다 주면은 그 돈을 이제 환불이 아니고 뭐지? 돌려줍니다. 그런데 울란바토르에서 생산드까지 그 택시를 전용으로 빌려도 한 5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 버스 타고 가는데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2만원이잖아요. 거기다 3만원만 더 보태면은 그냥 택시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된대요. 버스 타고 가래요.
이 버스 터미널을 그 아우토보달이라고 하거든요. 아우토버스, 요게 그 버스입니다. 이게 오토버스죠, 오토.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아우토스 그럽니다. 그리고 예, 보달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보달. 그래서 관광을 조치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호텔 조치트 보달. 비행기 온거치라고 하거든요. 이게 온거치 보달. 그러니까 버스 터미널이니까 아우토보달. 그냥 아우토 그러면 됩니다. 이게 보달자도 안 붙여요. 그 사람들은. 요 건물 이름이 탱그르거든요. 이게 탱그르 좋아합니다. 탱그르가 하늘입니다. 하늘. 그랬더니 그 탱그르 그러니까 그 응? 몇몇 지식 그 있는 사람 탱그르 당군 비슷하잖아. 뭐 그럽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탱그르 당군 아마 서로 뿌리가 이렇게 위로 쭉 가면 연결되니까 뭐 그럴 겁니다. 제가 그 생산대에 혼자 간 것은 아니거든요. 같이 거기에 파견되는 그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 분이거든요. 젊은 처녀예요. 부러워요? 그분은 저기 사회복지 단원인데요. 그 고비양로원, 그러니까 거기에 봉사하러 가셨거든요. 참 괜찮은 분이었어요. 지금 연락은 되지 않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제 둘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짐을 싸들고 버스 터미널에 갔죠. 이야, 이제 짐이 문제예요, 짐. 우리 살림짐을 다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울란바토르에서 또 그 살림 쓸 거, 뭐 냄비, 밥솥 이런 거 또 울란바토르에서 또 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한 100kg가 넘는 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이시죠? 여기 이제 캐리어 종이박스, 여기 종이박스, 이게 다 제 거예요. 이걸 다 이제 차에 실어야 돼요. 그런데 차 운전수가 안 된대요. 이렇게 많은 거. 그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실어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또 이 버스가 그 다른 화물 영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그 화물이 많겠어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신경이를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결국은 이게 짐을 거기다 이제 두고 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요 차가 이거 봐라. LG 디스플레이가 써 있어요. 뭐야 이거? LG 공장 여기 있다는 거야? 그건 아닌데. 이게 그 LG 디스플레이에 있었던 차구나. 그러니까 구미나 파주에 그 LG TV 공장 거기에 이게 통근버스 그거 쓰다가 이제 폐차된 거가 여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이 몽골이 이 중고차 천국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웃기는 게 그겁니다. 이걸 그대로 써요. 왜 그러냐면 이거 새로 칠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굳이 돈 들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서로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버스도 보니까 죄다 그래요. 죄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현대화된 것도 많아요. 인터넷으로 차표 살 수 있어요. 기차표는 물론, 유차표도 물론. 그리고 터미널에 이런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차표도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동자, 버스 타는 사람의 신원을 확실하게 파악합니다. 여권 가지고 가야 되고, 몽골인들은 자기 신분증 가지고 가야 되고, 그래야 버스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영은 완전 옛날 그냥 구닥다리입니다. 기사 혼자서 승차 이제 버스표 다 검사하고 화물도 자기 혼자 다 하고 그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화물 택배
택배합니다. 이거 진짜 편리합니다. 저도 생산돼 있으면서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는 친구한테 뭘 사가지고 버스로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버스 도착할 때 딱 정거장 가면은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붙이는데 이렇게 손으로 들 정도 되는 것은 한 1,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스 택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버스 택배까지 해서 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명절 전날이니까 사람들이 시킨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 짐을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 짐은 뭐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직원이 이제 몽골 직원이 있거든요. 몽골 청년들이 있거든요. 야, 그 사람들 기사하고 신경이하고 싸우고 그래도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캐리어 하나만 싣고 나머지는 다 두고 그러고 몸만 탄 거예요. 몸만 타고 이제 간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난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이 몽골까지 와가지고 하긴 뭐 봉사하러 왔으니까 이런 거 감수해야 되겠죠. 버스는 1시 반쯤 출발합니다. 그런데 요게 한 10시간은 가야 생산대에 갑니다. 여기 길이 한 500km가 좀 안 되는데, 이렇게 다 포장이 다 됐어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근데 요게 엉터리입니다. 이게 엉망입니다. 한번 길을 만들고 이 보수는 절대 안 합니다. 왜? 돈이 없잖아요. 실제 몽골이 의자로 길을 많이 만들잖아요. 일곱 원조로. 그래서 이 내부 이제 이 보수할 이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0시간, 그래서 이제 한 70km밖에 속도를 못 내니까 어쩔 수가 없죠. 버스 타고 가다가 이 몽골 청년들하고 시비도 붙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이제 이 청년들, 특히 군인들이 조금 그랬죠. 휴가 갔다가 이제 기대하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술들 마시면서 가잖아요. 이게 몽골 청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버스 안에서 이 뒤에서 이제 보드카를 신나게 몇 명이서 이제 계속 먹더라고요. 먹으니까 취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취한 녀석 하나가 나한테 와요. 보니까 늙은이 하나가 젊은 차자고 같이 가는데 이것들이 수상하잖아요. 저것들 한번 내가 해봐 하고 한 놈이 왔겠죠.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근데 이 놈이 한국말을 좀 해요. 아찌 해요. 뭐라? 하고 이제 저 딱 쳐다봤죠. 그러면서 우리 동료를 가리키면서 와이프? 하면서 뭐 엄지손가락도 쳐들고 뭐 어쩌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얼굴 들이대고 막 이제 그러니까 관심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 단원한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한 방 할까 하다가 야, 만약에 붙으면 큰일 나잖아요. 경찰한테 붙잡혀 가면은 몽골 경찰은 7사람 안 봐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냥 꼭 참고 그냥 입 꾹 다물고 하고 있어야죠.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이것이 성질이 나죠. 아이 씨바 하고 그냥 손이 이렇게 들어 올라오래요. 그런 찰나에 야, 이게 옆에 사람이 걔들 친구들이 와갖고 이제 뜯어 말려서 데려갔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견디고 이제 왔는데 이렇게 이제 짧지 않은 시간 그냥 10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이게 1시 반쯤 출발해서 근 10시가 되어서야 고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비에 이제 들어가는 첫 번째 솜을 뭐라고 군이구나. 군 단위를 솜이라고 합니다. 이게 달랑 자르가드 아니구나. 요게 달랑 하르갈
달랑거리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세히 읽어보고. 좀 가니까 그 거대한 돔, 이게 이제 저 멀리 보이는 거, 저기 뭔지 아세요? 이게 탱크기지입니다. 러시아군 탱크기지. 나중에 여기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드디어 캄캄한 어둠을 뚫고 버스는 생산도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고비는 이도가 높으니까 5시도 안 되어서 해가 져요. 그리고 10시 정도 되면 한밤중이 됩니다. 예, 터미널에 도착하니까 기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분들 도움으로 무사히 제가 살아야 될 집, 2년 동안 살아야 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이거 설 전날에 귀향도 아니고 객지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자고 고비의 첫밤이죠. 그러고 일어났습니다. 예, 오늘이 설날입니다. 그런데 조금 한심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기는 진짜 가게가 문 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나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식당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와서 이제 짐 뒤져가지고 쌀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역 있길래 밥하고 미역국 끓이고, 그게 설상입니다. 탁 차려놓으니까 이거 참 눈물을 빠뜨려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뭐 밥 먹고 있으니까 카톡이 찌르르르릉 와요. 우리 가족이 이제 서울 저 설날 모여가지고 차례 지내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전화한 겁니다. 어머니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톡 전화 세배 처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카톡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이 통화 잘 됩니다. 해외 나가면은 그거 쓰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는 있어요. 연결이 안 될 때가 이제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전화하면서 왜 소리가 안 들려 하고 막 소리 꽉꽉 지르고 이제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은 카톡 안 쓰고 뭐 쓸까요? 페이스북 씁니다. 페이스북. 그건 아주 굿입니다. 잘 돼요. 미국서 하는 거니까 그런가? 어디서나 연결 뭐 끄떡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영상통화 품질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서울에 와 있으니까 몽골에서 제 친구들이 영상통화 걸어옵니다. 그걸로 서로 안부 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톡 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외국 가서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됩니다. 조금 불편하면 좀 참으면 되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꿀꿀한 설날 보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 문 열었더니 조그만 이쁘게 차려입고 막 머리에 장식도 달고 샌베노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날 아침에 세배를 온 거예요. 그래서 참 이쁘기도 하고 이제 집에 불러 들여갖고 사탕도 주고 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세배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뱃돈 줘야 되잖아요. 용돈 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녀석들이 그냥 한참 지나갔어요. 또 나가서 이놈들이 또 저기 솔롱거스 외국인 사는데 거기 가면 돈 주더라 하니까 계속 때로 몰려와서 이제 그날 많이 털렸습니다. 털려봤자 그 얼마 되겠어요? 하긴 뭐 저도 어렸을 때 설날 되면은 세뱃돈 이게 뜯어가지고 풍선 사고 화약 사고 그러려고 동네 집집마다 막 다녔거든요. 딱 그거요. 제 어렸을 때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여기에 있어요. 자, 이렇게 저는 고비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고비에 들어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어야 될 텐데 뭐 조금 재미없어도 있다고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제가 용기를 가지고 고비의 모습
진짜 멋진 그 다이나마이크한 얘기가 있어요. 진짜 이거 어디 가서 못 듣거든요. 이 고비사람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유목민 노마드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TV 다큐 KBS 다큐 웃기지 마요. 제가 얘기한 것만큼 못합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쫙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얘기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얘기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